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모델3 시승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와, 자동차 시장이 이제 대변혁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완벽하게 피부에 와닿는다. 기존의 강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강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후발 업체가 앞선 업체들, 프론티어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업체들을 앞서서 시장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혀 이전에는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이라든지 미약한 그런 후발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대격변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이러면 맞겠지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뒤집어질 것인가를 곰곰이 예측을 해보니, 기존의 기계장치를 기반으로 130년 넘게 발전해온 내연 자동차 업계들은 전기차 시대에서 더 이상 시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엿보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술 개혁을 기반으로 IT와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장치의 조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SDV 형태의, 물론 저희가 처음에 예상할 때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이 시장을 점유해 올 수 있었던 상품성 가지고 더 이상 승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자동차는 전자제품, 디지털, 그에 앞서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해야 되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링,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도 전기모터 배터리만 추가될 뿐, 그걸로 변경될 뿐, 기본적인 자동차의 얼개는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잘하는 제조사가 잘할 것이고, 테슬라의 혁신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금방 그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서 드디어 2024년이 됐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국 갔다 와서 막 기절초풍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있대요. 세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예전의 자동차 시장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시장은 이제 전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아니, 제가 2019년, 2020년 이때부터 이 얘기를 부르짖었다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식이 많고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미래를 견인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먼저 앞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 시장, 미래 전기차 시장을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궁리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미 그 궁리가 다 끝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새로운 전기차 시대의 강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 하나를 시행하는 그 단계에 접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저희가 5년 전 여러분들 관심 갖고 전기차 시장 봐야 되고, 기존의 강자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조사들, 일본 제조사들, 이제 시장이 전환됨에 따라서 이들의 힘은 급격하게 빠질 테고,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그들의 혁신성은 빛을 잃게 될 것이며, 새로운 강자가 전기차 시대의 시장을 끌어나가는 퍼스트 무버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변화되는 환경과 전기차의 그런 놀라운 혁신과 같은 결과물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를 하니까 이제 어리둥절하시죠.
어떻게 이걸, 야, 이렇게까지 세상이 변한다고? 전기차 시대가 와서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강자들, 시장을 지배해왔던 그러한 전통적인 레거시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받은 충격이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신선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놀랍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는 범주 이상을 절대로 생각 못 합니다. 본인이 놀랍고 경탄스러우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전자 기술로 전기차 시장이 내연차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면 그 기술적인 포인트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계장치를 기반으로 한 내연차를 이끌던 그런 레거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5년 후 10년 후에는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펼쳐질 것이고, 시장을 견인할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서 마치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애플과 삼성 양강 구도와 함께 나머지 중국 기업들이 중저가 시장을 중국의 그 폭넓은 시장으로 잠식하듯이 그런 비슷한 형태가 자동차에서도 곧 벌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또 기술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정보를 가공하고 있다가 이제 그 변화의 변곡점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 2024년도에 몇 군데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녀 보니까 본인이 기존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충격을 받고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이 변화되어 있는 이런 광경을 목도하니까 본인이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는 막 경고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 이제 와서 그걸 느끼는 거라고.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그 얘기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4, 5년 정도 지나면 체감될 거다. 피부에 와 닿을 거다. 그리고 제가 2020년에 3월에 무슨 콘텐츠를 했냐면, 현대의 변화를 눈여겨봐라. 이 친구들이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다. 레거시 중에서 가장 빨리 눈치를 채고 있고 시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전기차 시장,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수소 관련된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성이 빠르게 바뀌는 그런 환경 적응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민족성이다 보니까 그 결과도 빨리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4년 전이죠. 4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가 지금 2022년, 3년, 4년, 이 3년 동안 얼마나 눈부시게 우리 앞에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벤츠, BMW, 일본차, 미국차, 뭐 이런 해외 수입차들이 더 국산차보다 우수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전기차 시대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EGMP를 기반으로 한 현대기아 전기차 무시했고, V2L 조롱했고,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전기차 시대에 놀랍게 천지개벽하는지 정신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이든 어디든 가서 변화된 그런 환경들을 보니까 이제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저희가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빨리 한 7, 8년 전에 중심 다 잡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들과 또 이러한 시장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 잡아놓고 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저희가 항상 변화된 상황을 살피고 정신 차리고 시장이 천지개벽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리고 독일 전기차, 유럽 전기차의 그 허울 좋은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내연차 시대에서는 강자였지만 그 내연차가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일차, 유럽차의 그 모습이 더 이상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 중국이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뻔지르르하게 하면서 잡기술 막 잔뜩 집어넣고서 세계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전기차들을 막 쏟아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이렇게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런 예측했던 미래상이 아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큰 줄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시장의 변화에 눈 감고 있었던 사람들이 뒤늦게 서두르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선각자들인 양, 마치 산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충고가 매우 중요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산업이 전기차 경쟁력이 후퇴돼서 큰일이 나는 것처럼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습기 그지 없는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 사는 재미예요. 이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막 천지 떠나가게 막 우두방정을 떠는 사람도 있고, 네, 거기에 또 휩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하지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산업계에서 미래 전기차 시장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향후 10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30년까지 경쟁력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이 자동차장에서 강국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전기차의 변화는 물론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를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전서부터 빠르게 인지하고 이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고 배워야 될 대상으로 지금 경계하는 대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모든 기술적인 포인트나 전기차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K전기차와 K배터리에 포커싱을 해서 어떻게든 그 간격을 따라오려고 좁히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변화를 느끼고 이제 와서 깨달은 사람들이 막 오두방정 떨면서 7, 8년 전서부터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 준비를 갖춰온 그 사람들에게 중국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